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작품은 1921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디스 워튼의 대표작 순수의 시대입니다. 19세기 말 뉴욕, 격식과 체면이 감정보다 우선이던 시대, 사랑조차도 사회가 허용한 방식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약혼을 앞둔 한 남자가 도덕과 의무, 그리고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과 선택의 여운을 이디스 워튼은 절제된 문장으로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뉴욕, 오페라 극장은 상류층의 체면과 규범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예술을 감상하러 왔지만 실상은 서로의 체면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모두가 형식적인 말투와 자세를 유지한 채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젊은 뉴랜드 아처는 박스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세계가 자신에게 맞는 자리라고 느꼈고 마치 처음부터 그 일부였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얼마 전 메이 웰랜드와 약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의 결합은 주위의 누구에게도 의문을 품게 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조합으로 여겨졌다. 아처는 메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다. 그녀는 순수하고 단정했으며 상류층 여성에게 기대되는 모든 품성과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아처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기대에 부응한 결과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다. 그날 밤 무대 위에선 연주가 한창이었지만 관객들의 시선은 무대 바깥을 향하고 있었다. 이목은 모두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유럽에서 돌아온 그녀는 사교계에서 낯선 존재였다. 남편과의 불화를 끝으로 이혼을 결심했고 그런 과거는 이 보수적인 사회 안에서 암묵적인 배척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아처 역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경계와 비난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그 시선 뒤에 감춰진 긴장과 고립감을 먼저 알아보았다. 엘렌은 드러내놓고 반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질서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아처는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메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렸다. 약혼자로서 가져야 할 감정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처는 자신이 속한 이 사회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정돈돼 있고 누구나 역할에 충실한 듯 보였지만 그 아래엔 수많은 억압과 침묵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는 이 세계에 너무 익숙해 있었고 그것이 편안함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무디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엘렌 올렌스카라는 인물은 이 완벽해 보이던 구조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존재는 아처의 내면을 조용히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그가 늘 외면하던 질문들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다. 이 삶은 과연 내가 원한 것인가? 사랑은 무엇이며 나의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페라가 끝난 뒤 상류층 인사들은 늘 하던 대로 우아한 인사를 나누며 극장을 나섰다. 아처도 메이의 가족과 함께 자리를 떴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복잡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회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그는 무언가 본질적인 지점에서 자신과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제 막 중요한 삶의 문턱을 넘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모든 게 정해진 듯 보였던 그의 삶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틈을 만들었다. 아처는 아직 그것을 말로 옮기진 못했지만 그 질문만은 분명히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엘렌 올렌스카의 이름은 아처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사교계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고 메이의 어머니를 비롯한 웰랜드 가문의 여성들도 그녀의 존재를 껄끄럽게 여겼다. 하지만 아처는 그 시선에 동조할 수 없었다. 그녀가 오페라 극장에서 보여준 고요한 태도와 무수한 시선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분위기는 이 도시의 여성들에겐 없는 낯설고도 단단한 품이었다. 엘렌은 유럽에서 백작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고 그녀는 오랜 시간 외로움과 굴욕을 견디다 결국 스스로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뉴욕은 그런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여성이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그 침묵이 때로는 덕망처럼 포장되었다. 아처는 엘렌과 다시 마주친 날 그녀가 단지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스스로를 분명히 지켜내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겼고 아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도시에서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며칠 뒤 열린 사적인 모임에서 그들은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의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몇 마디가 오갔다. 엘렌은 뉴욕이 여전히 낯설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외국에 있었던 자신에게는 이곳의 정숙함과 침묵이 종종 숨을 막히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아처는 무의식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엘렌은 자신의 감각을 그저 한 사람의 생각처럼 건넸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무례였음을 깨달았다. 엘렌은 상처의 흔적을 숨기지 않았고 동시에 그 상처에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부서지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붙들며 서 있었다. 그런 단단함은 뉴욕 사람들에게 더 낯설고 위태롭게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도덕을 말하지만 그 도덕은 결국 수능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했다. 엘렌은 그 틀에 속하지 않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아처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다. 그녀의 말에는 화려한 수사도 논리적인 주장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을 뿐이지만 이상하리만치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는 안정된 약혼과 뉴욕에서의 위치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던 세계가 그녀의 말 한마디로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는가? 메이와의 관계는 평온했고 모두가 축복하는 약혼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점점 감정의 흐름이 엷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반면 엘렌과의 짧은 대화는 그를 깊이 자극했다. 그녀는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아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속에서 묘한 당혹감과 이끌림을 동시에 느꼈다. 최근엔 그녀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말이 들려왔다. 그녀의 숙모 벤더라이든 부인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애쓰고 있었지만 정작 엘렌은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 도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다른 공기를 두른 채 어딘가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흥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형태로 아처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메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고 자신이 맡은 위치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 모든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엘렌의 말투와 침묵, 눈빛과 웃음 속에서 그동안 외면해왔던 감정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 느낌은 잠시 스쳐가는 인상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다. 그녀와의 재회 이후 그의 일상은 겉보기엔 그대로였지만 내면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약혼은 순조롭게 이어졌고 결혼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와 메이의 결합을 당연한 선택으로 여겼고 누구 하나 의심을 품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상의 틈새마다 아처는 알 수 없는 불일치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었다. 메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주변의 기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반응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늘 정중했고 감정이 크게 오르내리는 일도 없었다. 아처는 그런 점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엔 흔들림 없는 태도가 배어 있었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아처를 더 조용히 압박했다. 엘렌은 메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때로 그 감정이 낯설거나 불편하게 다가오더라도 외면하지 않았다. 아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감각이 교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친밀함이었다.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부정했으나 어느새 그녀의 얼굴이 자주 떠오르고 있었다. 엘렌은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처가 먼저 그녀에게 이 도시의 법률 절차와 사교계의 규칙을 설명하려 했다. 그럴 때마다 엘렌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침묵은 수능도 거절도 아닌 어떤 중립적인 결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이곳과는 다른 시간에 속한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처는 매번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동시에 짙은 이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이 도시의 규범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어느 저녁, 그녀는 숙모 벤더라이든 부인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아처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엘렌과 눈을 마주쳤다. 대화는 조심스럽고 간단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한마디는 아처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여기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말조차, 웃음조차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다. 그 말에 담긴 감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립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아처는 처음으로 메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달라질까? 메이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겠지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아처는 그 안에 형식적인 확신이 스며 있다는 걸 감지했다. 그녀의 대답은 단 한치의 틈도 없이 완벽해 보였고 그 완벽함이 오히려 아처에겐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엘렌과의 만남은 아처에게 사랑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것은 명분 있는 관계도 승인받은 결합도 아니었다. 어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아처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 안에 숨은 진실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뒤 짧은 인사와 함께 엘렌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썼다. 망설임 끝에 마지막엔 조심스러운 한 문장을 덧붙였다. 혹시 괜찮다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보낸 뒤 그는 책상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왜 이런 말을 쓰게 되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감정은 이미 방향을 정했고 그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도덕이나 사회의 시선보다 먼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다. 아처가 엘렌에게 보낸 편지에 답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경솔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다. 그녀에게서 아무런 답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엔 아처에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답이 없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그녀의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 침묵이야말로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솔직한 응답처럼 느껴졌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어떤 말보다 분명한 결론처럼 작용하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불안 속에서 그는 사소한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스스로를 조절하며 점점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엘렌은 그를 피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선 변함없이 인사를 건넸고 짧은 대화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대화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에서 멈췄고 마음이 닿을 듯한 순간마다 눈길은 슬쩍 비켜나갔다. 아처는 그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불편함을 느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엘렌의 조용한 태도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은 점점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안정적이었다. 메이는 한결같이 평온했고 결혼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아처는 그녀가 자신의 변화를 정말 눈치채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가 기대하는 말을 건넸고 정해진 역할을 어긋남 없이 해내고 있었다. 말투, 표정, 눈빛까지도 전부 예상 가능한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완벽하게 짜인 예측 가능성은 더 이상 아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무의식처럼 그램시 파크 근처를 걷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억눌러온 마음의 표출이었는지 그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조용한 거리와 낡은 건물,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까지 그 풍경들은 이유 없이 시선을 붙잡았고 마음은 잠시 멈춘 듯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스쳐가는 감상에 불과한가 아니면 더 깊은 갈망인가? 며칠 후 그는 공적인 일로 벤더라이든 부인의 집을 찾았다. 엘렌도 그 자리에 있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지만 서로 놀라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간단한 인사 후 두 사람은 난간이 있는 정원 쪽으로 함께 나섰다.
처음엔 상투적인 대화가 오갔지만 엘렌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었다. 당신의 도시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말끝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말한 건 도시 자체가 아니라 이곳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피로였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피하고 있는 겁니까? 엘렌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대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눈빛에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망치려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처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꼈고 그 순간 스스로가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순간의 흔들림이 아니었고 그녀가 보여주는 침묵도 외면이 아닌 선택에 가까웠다. 둘은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 정적은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말없이 걷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중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의 대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영영 다른 길에 서게 될지 그는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엘렌과의 관계는 여전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불확실함이 더는 두렵지 않았다. 그 감정은 아직 끝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분명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모든 것을 질서 속에 정리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 그가 바란 건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에 잠시라도 머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떨림 속에서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이해가 조용히 피어났다. 그 감정은 조용히 남았고 현실은 예정대로 흘러갔다. 아처와 메이는 약속된 날에 결혼식을 올렸다. 식장은 고요했고 하객들은 미소를 머금은 채 두 사람을 축복했다. 두 사람의 결합은 처음부터 모두가 예상한 그림이었고 누구도 거기서 이견을 갖지 않았다. 뉴랜드 아처는 이 도시가 기대하던 이상적인 남편이 되었고 메이 웰랜드는 그 기대에 어긋남 없는 모습으로 응답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렀지만 그 완벽함은 오히려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단단하게 조여왔다. 결혼 후 아처는 메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다. 피렌체, 파리, 런던 등 여러 도시를 지나며 시간을 보냈지만 낯선 풍경 속에서 그가 느낀 건 묘한 거리감이었다. 메이는 언제나 단정했고 낯선 문화에도 차분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늘 감사했고 예의를 잃지 않았으며 어떤 불편함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때로 유리 너머에서 풍경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처는 그녀와 나란히 있으면서도 마치 고요한 방 안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저녁 파리의 거리에서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오페라 공연을 보고 나오는 길 메이는 팔짱을 낀 채 무대 위 연기에 대한 감상을 조용히 전했다. 아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자꾸만 엘렌을 떠올리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이 장면을 함께 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녀는 같은 대사를 들으며 무슨 말을 남겼을까? 그런 상상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되었고 그는 흐름을 끊지 못한 채 그저 걸었다. 결혼 이후에도 엘렌은 그의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편지를 보내온 적도 소식을 전한 적도 없었지만 아처는 그녀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놓지 못했다. 그 감각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잊으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속에서 짙어져만 갔다. 뉴욕으로 돌아온 뒤 부부의 삶은 곧 익숙한 일상에 스며들었다. 메이는 가정과 사교에 정성을 쏟았고 아처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복귀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흠잡을 데 없이 평온하다고 평가했고 메이의 부모 역시 안도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아처는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 반복이 과연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짧은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엘렌 올렌스카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미국에 다시 머무를 예정이라는 짤막한 소식이었다. 날짜도 이유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들만으로도 그의 하루는 낯설게 뒤흔들렸다. 그는 기사를 조용히 오려 책장 사이에 끼워두었다. 메이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장 깊은 쪽에 숨겨진 자리였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말을 아꼈다.
메이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아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지만 생각은 멀리가 있었다. 식탁 위 꽃병을 사이에 두고 흐릿한 벽 그림자처럼 엘렌의 이름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감정을 기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엘렌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외면했고 도덕적 경계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이성적인 의지도 결국 감정의 무게 앞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메이와 이야기 중에도 불쑥 침묵에 빠지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침묵은 어쩌면 메이에게도 전해졌을지 모른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짧은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어느새 메이와의 사이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것은 무관심도 회피도 아니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고 그 끝에는 여전히 엘렌의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엘렌이 뉴욕에 돌아왔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귀환을 알리지 않았고 그녀 또한 숙모의 집에 머물며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교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엘렌은 그 시선을 애써 피하거나 맞서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처에게 그녀의 귀환은 어떤 발표보다도 선명한 현실이었다. 메이와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 속에도 엘렌의 존재는 여전히 그 안을 파고들었고 그 감각은 더 이상 회상이 아닌 현재로 다가왔다. 그는 엘렌과 다시 마주칠 날을 기다리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 그들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재회했다. 수많은 시선과 말이 오가는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빛만을 조심스레 주고받았다. 그 안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만 아처는 그녀의 눈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읽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흐려진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조용하게 가라앉은 울림처럼 다가왔다. 엘렌은 한층 조용해져 있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디선가 거리감이 배어 있었고 그녀는 뉴욕의 규범에 익숙해지려는 듯 행동하면서도 완전히 그 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모습은 이 도시의 언어를 배우는 외지인처럼 보였고 아처는 그 어색한 조응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고 다시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든 마지막 경계였다. 그날 밤 아처는 혼자 거리를 걸었다. 도시의 불빛은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찬 바람은 계절을 바꾸듯 얼굴을 스쳤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정과 명예, 사회적 안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틀 속에서 지켜야 하는 역할들. 하지만 그 역할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엘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결국 그녀를 찾아갔다. 그 방문은 계획된 것도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더는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감정이 그를 움직였을 뿐이었다. 엘렌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창가에 앉은 채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서로 마주한 순간 어떤 말보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안에는 과거와 현재, 억눌림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아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감정을 전달하려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눌러온 마음이 스스로 흘러나온 진심에 가까웠다. 엘렌은 시선을 잠시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웃음에는 위로도 회피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자리한 감정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미소였다. 아처는 이제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그 감정이야말로 진실임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었다. 엘렌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이었고 어떤 말도 그 순간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명확한 응답처럼 느껴졌다. 엘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 섰고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맞췄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아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 감정은 이미 도덕이라는 경계 안에 머물 수 없는 곳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그 끝자락에 선 엘렌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을 끝내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돌아섰다. 그러나 돌아서면서 그는 결심했다. 더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감정은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엘렌은 문을 닫지 않았다. 겨울의 공기가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입술을 다물었다. 그 방 안에는 말로 막을 수 없는 감정이 퍼져 있었다. 그 감정은 그녀도 이미 벗어날 수 없는 곳에 와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엘렌과 다시 마주한 뒤 아처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사무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고, 메이와의 대화는 자주 길을 잃었다. 감정은 어느새 일시적인 흔들림을 넘어 방향을 갖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말없이 그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처는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그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가늠하려 하고 있었다. 엘렌은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일정한 형식 안에서 멈췄고, 말로 꺼낼 수 있는 이야기들은 조심스럽게 제한되어 있었다. 아처는 그녀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실제로 마주하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경계선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무너짐은 그녀만의 일이 아니었고, 아처 자신도 함께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는 엘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온화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제안을 꺼낸 그녀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처는 짧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그녀만의 방식으로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식탁 위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굳어드는 기분을 느꼈다. 식사는 겉보기엔 평온했다. 메이는 변함없이 밝았고 엘렌은 예의 바르게 분위기를 맞췄다. 아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며 이 조용한 연극 같은 시간 속에서 감정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엘렌은 자리를 뜨며 메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메이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처럼 매끄럽게 흘렀지만 말하지 않아도 감지되는 긴장이 공기처럼 감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 아처는 엘렌을 다시 찾았다. 그는 말로 정리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은 미술관 한쪽 조용한 그림 앞에서 마주섰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는 그 공간에서 그는 담담했지만 숨기지 못한 진심이 목소리에 묻어 있었다.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엘렌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흔들림 없이 단정했다. 나는 메이를 배신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둘 다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아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완벽했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미술관을 떠났고 그날 이후 다시 마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메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엘렌은 곧 유럽으로 돌아간대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아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메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엘렌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거예요. 마치 그냥 사라진 사람처럼 남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아처는 그 안에 담긴 무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아처는 서재 창가에 앉아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밖은 고요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어렴풋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침묵은 곧 그가 선택한 결과였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조용하지만 깊은 흔적을 남기리라는 예감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채워갔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아처는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길렀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자리에 맞춰 살아왔다. 그는 늘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런 그를 균형 잡힌 남자라 불렀다. 그는 그 평가에 동의하지도 굳이 반박하지도 않았다. 메이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한결같은 태도와 단정한 미소로 가족의 중심을 이루었고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녀는 언제나 차분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익숙한 말투와 표정으로 아처를 대했다. 그 안정감은 한때 그에게 위안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의 거리를 실감하게 했다. 그들의 관계는 격렬하지 않았지만 흐트러짐도 없었다. 다만 아처는 자신이 감정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가 느끼던 감정은 서서히 옅어졌고 그 옅어진 감정은 어느새 평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세월이 지나고 그는 성인이 된 아들과 함께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 때 찾았던 도시였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얼굴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낯선 도시였지만 그 안엔 어딘가 익숙한 기척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려온 듯한 기분이었다. 여행 중 아들은 자연스럽게 엘렌의 이름을 꺼냈다. 그녀는 여전히 파리 외곽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고 미국과의 인연은 거의 끊긴 상태였다. 아처는 그 이름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너무 오랜만에 다시 떠올랐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을 뿐이다. 엘렌은 언제나 그의 기억 한편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그 존재는 흐릿했지만 결코 사라진 적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은 다시 현실 위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아처는 성인이 된 아들과 함께 파리 외곽의 한 거리로 향했다. 그곳은 엘렌이 오래도록 머물고 있다는 집이었다. 아들은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오늘 그녀를 찾아뵙죠. 한때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셨다면서요. 저라도 인사드릴게요. 문 앞까지만이라도 함께 가시죠.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처는 잠시 미소 지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올라가지 않겠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물었다. 그럼 뭐라고 전할까요? 아처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좀 구식이라 그랬다고 전해줘. 그걸로 충분해. 그는 아들이 자리를 뜬 뒤 근처 벤치에 앉았다. 건물 너머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하늘은 흐릿하게 물들어 있었다. 도시의 색감은 예전과 달랐지만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만은 그대로였다. 엘렌은 여전히 젊은 날의 표정을 머금은 채 그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걸음 다가서더니 현관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향하던 손이 멈춰섰고 그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는 이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한 아처의 마지막 결심은 사랑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지럽히지 않기 위한 마지막 예의였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왜 함께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아처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고 해도 더 이상 설명할 것도 묻고 싶은 것도 없었다.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시선과 침묵은 이미 그 어떤 말보다 깊이 서로를 기억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질 무렵 그는 호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황혼이 내려앉은 파리의 골목 위로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창밖에서는 낮은 발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그는 과거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의 자신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선택하지 않은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삶의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천천히 되짚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그 문을 열었더라면. 하지만 그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엘렌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삶은 흘렀고 사랑은 지나갔으며 그 잔향은 조용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은 여운처럼. 이로써 순수의 시대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순수의 시대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품고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의미를 되짚게 되는 어떤 순간들. 아처는 결국 엘렌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어쩌면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섰고 그 돌아섬은 후회나 패배가 아닌 말없이 감정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디스 워튼은 격정 없이도 마음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감정을 품은 채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고요하면서도 깊은 외로움인지를 보여줍니다. 순수의 시대는 어떤 감정은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직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